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오늘 제 옆에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앉아 계십니다. 방금 저희가 구호를 처음으로 맞춰봤는데 네. 어색함이 1도 없어서 더 기대가 되는 분인데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함께해 주실 저의 짝꿍 그리고 차이나 코드의 새 얼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 아나운서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신영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차이나 코드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저도 열심히 중국 문화와 중국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파이팅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또 남다른 파이팅이 있는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신고식이 없이 이대로 넘어가도 될지 이분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이나 코드가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도 이분만은 또 변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차이나 코드의 데모 페이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이나 코드의 데모가 되었나요? 네, 배정현입니다. 네. 남규 씨 신곡식이라 하니까 너무 우리가 텃세 부리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벼운 질문만 하나 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우리 신영 아나운서님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관심이 좀 있으신지? 아우, 무섭네요.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 중국어를 잠시 배웠다가 그때 한 3년 정도 배웠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회화도 되고 시험 봐도 점수가 높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대학생 때 잠시 손을 놨고 또 그렇구나. 취업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페이 선생님께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很好.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일단 페이쌤은 무사히 통과한 것 같고요. 사실 다행이네요. 또 깐깐하기로는 이분이 거의 끝판왕이라서 네. 이분을 마지막에 좀 모셔봤습니다. 블링블링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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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층입니다. 아니, 오늘 남규 씨가 새 짝꿍 같다고 그러니까요. 한껏 신나셨네요. 신났습니다. 데모래요, 데모. 그러니까요. 저희를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두 팔 벌려서 정말 환영하고요. 아우, 제가 감사합니다. 듣기로 네. 우리 신영 아나운서가 멘사 회원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IQ 네. 150 이상인 네, 156 이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와. 맨사 멤버와 또 중국어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 건 중국과 중국어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최대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약간 겸손하신데 깨알 자랑을 또 틈새적으로 해주시네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두 팔 벌려 환영을 했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너무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제가 앞으로 더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또 각오가 생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나 코드의 시그니처입니다. 이거를 두고 약간 저랑 그 전에 보미 씨랑 약간 신경전이 있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멘트를 친히 또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각오를 담아 제가 한번 열심히 화이팅 넘치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 각 나라마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 있죠. 단순한 관광지나 또 유적지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곳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또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의를 살펴보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들입니다. 네. 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높은데요.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관점은 물론이고요.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이라는 좀 다소 어려운 기준까지 통과해야 선정되기 때문이죠. 네. 한마디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인데요. 네. 그러면 중국의 대표 문화유산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은 페이쌤이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중국은요, 되게 세계적으로 전쟁을 빈번하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 전쟁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터전과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염원들이 막 쌓였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제 저를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불상들, 그리고 또 토르나 만리장성 같이 뭔가 전쟁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벽들 이런 게 생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좀 아픈 역사까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등은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네. 오늘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곳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얼마나 많은 일반 상식을 얻어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순위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세계문화유산 탑10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단샤 지형, 딴샤입니다. 이쁘죠? 이 2004년에 이어서 201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국의 단샤 지형은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으로 잠깐 레드선 해보자면 자, 중생대 쥐라기 때부터 신생대 3기까지 형성된 붉은색 암반으로 이루어진 지형인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융기된 암석들이 풍화작용과 또 침식작용을 받아 붉은색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동성을 비롯해 구이저우, 푸젠성, 후난성, 장시성, 저장성에 있는 단샤 지형을 대표적인 6곳으로 꼽습니다.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 같지만 단샤 지형의 화려함 앞에 가을 단풍도 울고 갈 정도겠죠? 네, 진짜 정말 웅장하네요. 정말 네. 장관이네요. 네. 네, 이어서 9위는 창안 텐산 회랑 도로망 실크로드 네? 스저즈루입니다. 실크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의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교통로인데요.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안 텐산 구간은 중국과 서아시아, 지중해 연안 지방을 연결하면서 고대 통상로로 이용된 실크로드 가운데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3개국에 걸쳐 있는 일부 구간을 가리킵니다. 특히 고가의 상품이 주로 오간 구간이라고 하니까 유네스코에서도 눈여겨볼 만했겠죠? 자, 8위는 푸젠성의 토루, 두러오입니다. 이 세계에서 유일한 산간지대 대형 건축물인데요. 200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토루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폐쇄적인 건축물인데요. 원형 건축물 가운데는 우물, 식량 창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갖춰져 있고요. 또 규모에 따라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방이 있는 수백 명씩 함께 사는 공동주택의 형태입니다. 네. 깊고 깊은 산 속에 지어진 거대한 요새 토루. 꼭꼭 숨어 있었지만 유네스코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네. 7위는 쓰촨성 청도에 위치한 뚜장옌입니다.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장옌은 기원전 306년부터 지어진 수리시설로 예로부터 민장강의 범람으로 일어나는 홍수를 막아줘 청도 사람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로 건설된 지 약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나네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면서 쓰촨성을 중국 내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극복하고자 했던 중국인들의 의지가 담긴 두장옌, 가장 지혜로운 중국의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보니까 규모도 규모지만 역사적인 쓰임새나 어떤 의미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저희가 그동안 항상 말만 하면 만리장성, 자금성만 말했는지 약간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위부터 바로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10위는 단샤 지형이었습니다. 아까 나온 사진 뭔가 이 색감 같은 게 비현실적이어서 사진 전문가의 손길을 탔거나 아니면 뭐 조명을 사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아닙니다. 정말 레알, 쩐더, 진짜 사진입니다. 쩐더. 조작 없는 사진이라고 쩐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복잡한 과학적인 증명은 드릴 수 없고요. 대신 제가 이 딴시아라는 단하라는 이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딴시아라는 이름은요. 붉은 단자와 그리고 시아, 노을 하자가 만나서 붉은 노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만연하게 펼쳐진 그 붉은 빛깔이 마치 붉은 노을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10위부터 또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살펴보면 9위는 실크로드, 8위가 푸젠성에 위치한 토루였네요. 네, 페루의 뭐 태양의 도시, 공중 도시, 마추픽추가 있다면 중국에는 토루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적의 눈을 피해서 은신처로 삼으려던 그 목적답게 딱 봐도 견고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은신처가 목적이었는데 네.
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미국 위성이 이게 중국 정보를 좀 수집하다가 이거 핵시설 아니야? 하고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네, 그 막상 가봤더니 핵시설을 온데간 데 없고 아주 평화롭게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핵시설로 오인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뭐 견고하게도 지어졌지만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 지어졌다면서요? 아, 역시 또 엘리트라서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데 전혀 저도 궁금하지 질문 않았지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랬었죠. 네. 사실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지어졌는데요. 네. 바깥벽의 하부에는 창문이 아예 없고요. 상부에서만 감시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게 됐고요. 창문도 아주 작게 있는데 이 역시 공격용으로나 혹은 이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뒀고 혹시 공기가 습할 경우는 수분을 흡수하거나 또 건조할 때는 수분을 방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굉장히 과학적인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7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또 어떤 세계문화유산들이 등장할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세계 문화유산 탑 10, 6위에서 3위까지 순위 보시겠습니다. 6위는 고전 원림 유엔 리인입니다. 원림은 집터에 딸린 뜰이나 공원을 뜻하는 말로 중국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4대 원림이 있는데요. 베이징의 이화원, 정더의 피서산장, 수저우의 유원과 함께 졸정원이 꼽힙니다. 그중에서도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졸정원은 가장 넓고 화려하기로 유명한데요. 부지의 절반 이상이 연못과 수로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면을 뒤덮는 연꽃이 절경을 이루기도 합니다. 졸정원은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온 개인 정원이기도 한데요. 고대 중국의 강남 지방 관료들이 거주하던 주택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졸정원을 거닐고 있노라면 우리 집에 요만한 텃밭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5위는 충칭에 위치한 대족 석각 따주 시커입니다. 석각이란 한국 석굴암과 같은 불교 예술 작품을 지칭하는데요. 대족 석각은 중국 석굴 예술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마의 석굴로는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독특한 점은 불교, 도교, 유교 이 세 종교의 조각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중국 당송 시기에 민간 종교 신앙을 연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길이 31m 규모의 열반불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니까요. 가시면 놓치지 말고 꼭 보고 오세요. 네. 4위는 후이조우성에 위치한 범정산, 판칭산입니다. 범정산은 중국 5대 불교 명산 중 하나고요. 중국 불교의 미륵보살을 대표하는 성지이자 국가급 10대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한데요. 올해 7월 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중국의 53번째 세계문화유산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범정산이 생물 다양성 표준에 부합하고 중아열대 산악 생태계를 훌륭히 보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마디로 생태계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색 들창코 원숭이, 또 범정산전 나무 등 범정산에는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이 대거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살아있는 박물관 아니겠습니까? 3위는 조거디엔에 위치한 베이징 원인 유적, 베이징 유엔런입니다. 베이징 원인의 화석은 1921년 스웨덴의 지질학자인 안데르손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1926년에 학계에 보고되었다고 하고요. 이것은 동굴에서 고대 원시 인류의 치아를 발견한 뒤 중국의 고고학자가 동굴의 밑바닥에서 완전한 형태의 원시 인류 두개골을 발견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굴에서는 조개 껍데기, 자갈, 또 치아로 만든 목걸이, 뼈바늘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석기 시대의 아시아 인류의 공동체 생활 흔적을 짐작케 하는 이 중요한 자료로 또 인정을 받으면서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로는 성이 차지 않으신다면 베이징 원인 유적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네, 순위를 보면서 유네스코가 정말 열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중국에는 다양한 세계문화유산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6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가 고전 원림이 나왔는데 저희가 4대 원림으로 꼽히는 이화원, 피서산장, 유원, 졸정원
이 네 군데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다 좀 유명한 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 중국인들도 많이 찾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인데요. 저는 뭐 졸정원도 너무 아름답지만 이화원은 추억이 참 많아요. 거의 이제 놀이터처럼 자주 주말마다 갔다 온 곳이기 때문에 네. 데이트하러 가신 건가요? 아, 그때 5살인가 6살이어서 탈 수 있죠?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짝꿍가 어린 시절. 안타깝네요, 갑자기. 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넓은 호수도 아니고 걷다 보면 천장에 그림들이 굉장히 화려한 색채로 그려져 있는데 아, 그 장랑에 맞아요. 네, 맞아요. 어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된다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저우에 위치하고 있는 졸정원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해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져요. 정말 특이한 이름인데요. 네. 졸정원의 졸자는 졸렬하다, 졸작할 때 그 졸자고요. 네. 정자는 정치 정자예요. 그래서 이 졸렬한 정치가 뭔고 했더니 졸자 지위정이라는 시의 한 대목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나라 때 어떤 관료가 권력 싸움에서 실패를 하고 고향으로 수조로 돌아와가지고 졸정원을 지었대요. 그리고 아, 나는 이 졸렬한 정치를 했어라고 약간 자아 비판적인 뭔가 자조적인 뉘앙스로 이름을 붙였다라는 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졸정, 즉 뇌물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거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름다운 정원의 이면에 이런 씁쓸한 어떤 그러게요. 스토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자, 이게 보니까 수저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정계에서 은퇴한 지식인들이나 어떤 문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고위직에서 은퇴한 분들이 다시 귀농을 해서 네. 작물을 가꾸거나 텃밭을 가꾸는 그런 꿈을 많이 갖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양평 같은 그런 귀농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현지화를 잘 시켰는데 맞아요. 이 중국의 다른 도시와 달리 소주는 정치나 경제 활동과는 거리가 먼 정계에서 은퇴한 지식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정원을 가꾸면서 살던 곳입니다. 뭐 정원부터 석각, 산 유적지까지 6위에서 3위까지는 유독 좀 다양한 장소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1위와 2위는 어떤 곳들이 선정됐을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대륙의 세계문화유산 탑10 마지막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해발 2,400m의 고원도시 리장. 세계에서 원시 생태 환경이 가장 잘 보호된 지역 커커시리 자연보호구. 과연 이 중 1위는? 리장을 워낙 많이 들어서 네. 리장이지 않을까. 리장. 정답입니다. 1위는 윈난성에 위치한 리장 고성, 리장 구청입니다. 리장은 해발 2,400m에 위치한 고원 도시인데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리장 고대 마을이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름 10km가량의 리장 고대 마을은 명청 때부터 서북 지역 차무역의 거점을 이루었고요. 나시족의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진 고성 건물로 유명한데요. 총 300여 개의 돌로 만든 다리와 강물, 초록색의 나무, 오래된 거리와 오래된 집들이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구성하고 있어서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자국 도시로 선정된 리장 고성. 중국인들이 인정하고 유네스코가 검증한 셈이죠? 2위는 칭하이성에 위치한 커커시리 자연보호구 그어커시리입니다. 무인 자연지구의 아름다운 설산과 넓은 초원, 그 위로 뛰어노는 야생동물들. 그야말로 커커시리 자연보호구는 태초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서 산맥 깊숙이 들어갈 수도 없고 가로질러 달릴 수도 없는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요. 네. 작년 7월에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신비의 땅 커커실이 설명을 들을수록 궁금증만 커져가죠? 그렇네요. 네, 대망의 1위와 2위까지 살펴봤는데 역시나 또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광활하다라는 정의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네. 자, 1위에 뽑힌 리장 고성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뭐 이제는 중국 하면 대도시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 리장 고성은 옛날 중국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8월 리장 고성에서 약 2주 정도를 보내고 왔는데요. 리장 고성 하면 타임슬립이 딱 떠오르는 곳입니다. 네, 옛 모습이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또 그 고즈넉한 옛 모습 뒤에 또 세련된 현대미랑 적절한 상업미?
그러니까 좀 가미가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길들이 정말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이 리장 고성이 센과 칠로의 행방불명, 근데 거기에 모티브가 된 도시인데 왜 행방불명 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막 좀 복잡하고 그런 편인가요? 길이 네, 잘 안 돼 저도 있나? 2주를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끝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자력으로 못 찾았어요. 그 정도로 네. 좀 복잡한. 네, 물론 제가 길치이긴 하지만 네, 이랜드도 같네요. 그게 큰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이어서 그런지 리장고성은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또 아까 한경 씨가 소개할 때 중국인들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가는 편인가요? 사실 리장은 제가 느끼기에 중국 분들이 더 많이 가는 맞아요. 관광지인 네. 것 같아요. 가면은 여러 중국의 사투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맞아요. 들리고요. 네. 특히 리장의 커피가 또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음란 커피가 또 맛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번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중국의 소수민족 나시족의 800년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쉽게 2위를 차지한 곳, 여기 중국 맞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이름만 들어도 커커시리? 뭐 중국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커커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화는 아니고요. 장족어로 쿨룬설산의 땅 혹은 호수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정보가 적은 편이에요. 네, 어쨌든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7월에서 9월까지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7월에서 9월 사이에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대 고대 문명 발상지 중 한 곳답게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그만큼 또 많은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들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마치 견학문 마지막 문장 같은 깔끔한 정리 감사드리고요. 같았어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배웠고 오늘 저희가 다루지 못한 세계문화유산은 뭐 2탄, 3탄까지 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준영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서안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서안의사대학교는 따당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따당이라는 것은 중국인 친구와 한국인 유학생을 1대1로 교류를 맺어주는 것인데요. 그 맺어준 중국인 친구를 따당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중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인데 국경절을 맞아 저희 따당이 중국의 민속촌 같은 데를 놀러 오자고 해서 지금 이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친구가 제 따당 중에 한 명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한국인 친구도 있어요. 오늘 갈 곳이 我们去马尾马마웨이 마웨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민속촌 중국의 민속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祝每个朋友的旅途愉快。里边全都是那种唐代的，类似于唐代的建筑。 建筑뭘 팔고 있는 걸까요? 와. 양로추, 양꼬치입니다. 양꼬치. 와. 유원지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要上去吗？ 害怕。那有啥害怕的？我的搭档，你好，好的，你好，잘생겼죠? 我的搭档입니다. 따당. 이게 유적지인지 놀이공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테마파크인지 맞아. 근데 파는 것도 비슷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파는 거. 直走吧，往上，上面那个炮台。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이거는 기와인데 와. 哇青瓦 찌야더 샹면. 네. 와. 기와를 이렇게 놨네. 瓦咋说来着？青瓦 찡와. 아 기와. 哦 ，kiwa 那天刚学，我忘了。 한국어 기와. kiwa 啊， 上去吗？ 오, 하이파. 古代都是这种，就是 하이파. 사다리 타야 되네. 就是那种瞭望塔， 양원타. 瞭望塔，啊看得很远。那边可以先去那边。 아, 니베. 안전吗？ 安全，安全，安全。你看，很多人都站过了。 安全吗？ 安全。 하이파. 신기해요. 계단이 없고 사람이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 애들도. 와. 꽈배기가 있네. 꽈배기다, 꽈배기. 꽈배기. 谢谢。 아니야, 궁금해서. 말로만 했던 바나나 튀김이구나. 먹어봤어, 동생? 아니요. 궁금하다. 되게 잘라가지고. 바나나 튀김이구나. 드셔보실래요? 하나 먹어볼래? 궁금해. 형 먼저 드세요. 괜찮아, 너 먹어봐. 你喜欢吃甜的还是咸的？甜的. 甜的。 甜的. 바나나 튀김 무슨 맛일까요? 와, 향과. 咸的是刚做出来，甜的是那个啥的，所以就拿了2个咸的，一个可以。哪个是甜的，哪个是咸的？ 정말 말 그대로 튀김 맛. 这个是甜的。 와, 韩语咋说？ 다슈아. 韩语 다슈아. 果. 对。 아, 부. 说。我喊一声抢呀，不喊就来抢啊！金高的。 越响越好啊！越响越好。越响越好。小米好。大花。金高的。金高的。招财进宝。招财进。福临门。吉祥大旺。